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아침.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 잔을 쥐었다. 그 순간 Peaceful here. 문득 느껴지는 He usually doesn't 공허함이 warm up to 가슴을 strangers this 파고들었다. fast. 마치 목줄이 채워진 Maybe 채로 we're not 끌려가는 strangers.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 청년이 나타나 내 삶의 리듬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김민주는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집으로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빈 공간과 충성스러운 반려견 해치뿐이었다. 해치는 황금빛 털을 가진 레브라도로 민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다. 하지만 최근 민준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해치의 산책 시간이 줄어들자 해치는 점점 우울해졌다. 민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미안해, 해치야. 내가 더 잘할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온라인 앱을 통해 산책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인터폰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젊은 청년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산책 도우미로 왔어요. 지훈은 25살의 프리랜서로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다. 민주는 그를 안으로 들이며 가볍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해치가 좀 예민해서 처음엔 조심해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치를 내려다보았다. 예쁜 녀석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처음 산책 후 지훈은 간단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오늘 해치가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났어요. 사진 첨부할게요. 첨부된 사진 속 해치는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그는 답장을 보냈다. 그날부터 지훈의 방문은 매주 3번으로 정해졌다. 민준은 회사에서 늦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훈이 남긴 메모를 발견하곤 했다. 해치가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먹었어요. 주인님도 피곤하시겠어요. 푹 쉬세요. 그런 작은 배려가 민준의 피곤한 마음을 녹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면서 민준은 지훈과의 대화가 길어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산책 후 지훈이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민준 씨, 요즘 일상은 어때요? 항상 피곤해 보이시던데.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기분이었다. 그냥 회사 생활이요. 집에 오면 해치가 있어서 다행이지.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해치가 민준 씨의 가족이네요.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웠어요. 그 녀석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꿈을 포기한 나날들. 서울의 외로움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삶. 민주는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30대에 접어들며 결혼과 안정된 삶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겨울이 다가오자 눈이 내리는 날씨가 산책을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쉬세요. 날씨가 안 좋아요. 하지만 지훈은 고집스럽게 나타났다. 해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날 지훈은 눈 속에서 해치를 안고 돌아왔다. 그의 코끝이 붉게 얼었고 민주는 무심코 손수건을 건넸다.
감기 걸리시면 어쩌려고 지훈의 손이 스쳤을 때 민주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기분이 들지? 난 남자잖아. 이건 잘못된 거 아냐?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이었다. 봄이 오면서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우는 산책 후에 가끔 민준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민준 씨 요리 솜씨 좋으시네요. 지훈의 칭찬에 민준은 웃었다. 그들은 영화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지훈은 언젠가 제 카페를 열고 싶어요. 개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 꿈을 응원하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무너진 자신감. 난 그냥 살아남기만 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민준 씨는 강해요. 해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해치를 바라보며 지훈이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도. 그런데 이게 뭐지? 우리 사이에 지훈은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게 사랑일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준은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이 떠올랐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바람, 가족의 기대, 동료들의 눈초리. 하지만 지훈의 눈빛 속에서 그는 용기를 찾았다.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무렵,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회사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소문이 돌았다. 한 동료가 요즘 젊은 애들 이상한 짓 하더라 라고 수근거렸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 지훈을 보자. 그는 더 이상 숨기지 못했다. 이 관계가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무서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씨, 당신이 후퇴하면 나도 무너져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다퉜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민준은 홀로 남아 고통스러워했다. 해치는 그의 발밑에서 울부짖었다. 미안해, 해치야. 나 때문에.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32년의 삶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감정.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해치 산책은 계속할게요.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민주는 그 말을 읽으며 울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목줄이 아니라 자유였다. 가을이 다시 돌아오자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지훈을 찾아 나섰다. 한강 공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지훈아, 나 당신 없인 안 돼. 같이 가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그들은 포옹했다. 해치가 그들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오고 봄이 피어났다. 민준과 지우는 함께 지냈다. 민준은 회사에서 은근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진심 어린 지지가 많았다. 지우는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고 민준은 그를 도왔다. 이 카페 이름은 목줄 없는 산책으로 할까?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처럼 자유롭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가족에게는 아직 털어놓지 못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민준은 더 이상 끌려가는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해치와 함께 걸었다. 그 산책길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았다. 민준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났다. 처음 지훈을 만났을 때 그는 단순히 도우미로만 보았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그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치가 민준 씨 꿈속에서 기다릴 거예요. 그런 작은 말들이 민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는 지훈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게 사랑인가?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프리랜서 생활의 불안정함 속에서 민준은 그의 앵커였다. 민준 씨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훈은 카페 계획을 세우며 민준에게 상담했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아이디어를 나눴다. 해치가 앞서 달리다 멈춰서서 그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듯 했다. 우리가 해치처럼 서로를 기다리는 거지, 민준이 말했다. 지훈은 웃었다. 그래. 영원히.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결혼 생각은 안 해. 민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차별 사건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훈아, 우리 정말 괜찮을까? 그는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단호했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여름 끝자락. 작은 위기가 닥쳤다. 지훈의 옛 친구가 서울로 찾아왔다. 지훈아, 너 아직도 그 아르바이트 해?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해. 친구의 말에 지훈은 상처받았다. 민준은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의 선택이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대학 때 좋아했던 남자를 숨겼어요.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죠.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민준은 지훈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해치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지훈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민준아. 그들은 공원에서 키스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키스 후 민준의 마음에 불안이 스쳤다. 누가 봤을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겨울이 다가오며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민주는 어머니의 초대에 지훈을 데려갈지 고민했다. 그냥 친구로 소개할게 그는 결심했다. 모임에서 지훈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줌마. 민준 오빠 요즘 밝아지셨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친구 덕분인가? 민주는 안도했다. 아직 진실은 숨겼지만 작은 진전이었다. 봄꽃이 피는 날, 지훈의 카페 오픈이 가까워졌다. 민주는 자금을 대주기로 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었다. 해치는 그들의 증인이었고 산책길은 그들의 성지였다. 변화의 물결은 이제 민준의 직장으로 번졌다. 동료 중 한 명,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연애 중인가 봐. 민준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특별한 사람 만났어. 수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누구? 소개해줄래?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세상이 완전히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지훈의 카페 준비는 순조로웠다. 이름은 프리 산책으로 정했다. 목줄 없이 자유롭게 민준이 제안했다. 지훈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인테리어를 함께 꾸몄다. 벽에게 사진을 걸고 편안한 소파를 배치했다. 여기서 사람들과 개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지훈의 눈이 빛났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훈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아들아, 왜 아직도 불안정한 삶을 사니? 안정된 직장 구해. 지훈은 반항적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 꿈이에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지훈은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 부모님께 당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민준은 안아주었다. 준비됐을 때 해. 서두르지 마. 여름 휴가철.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해치를 산책시키는 그 시간은 꿈 같았다. 여기서 살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언젠가. 지금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여행에서 그들은 더 깊은 유대를 느꼈다.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가을 축제 시즌.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친구들을 초대했다. 수진과 다른 동료들이 왔다. 아, 멋진 곳이네. 그들은 지훈을 칭찬했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자랑스러워. 오픈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해치가 마스코트 역할을 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주는 지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반지였다. 이건 약속의 반지야.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지훈은 울었다. 민준아, 사랑해. 그날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세상의 차가움 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봄이 오며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방문했다.
민준아, 그 친구 지훈이는 어때? 결혼할 생각 없어?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지훈이는 남자지만 제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천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랑은 목줄이 아니라 날개였다. 민준의 고백 후 가족 관계는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는 지훈을 특별한 친구로 부르며 초대했다. 지훈아,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지훈은 긴장했지만 민준의 손을 잡고 웃었다. 네. 어머님, 그 식사에서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어. 하지만 후회 없어. 그 말은 지훈에게 위로가 되었다. 카페의 프리 산책은 인기몰이 중이었다. 손님들이 개를 데리고 오며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지훈은 워크숍을 열었다. 개와 함께하는 마음치유. 민주는 그 수업에 참가하며 웃었다. 내가 제일 큰 환자였네. 지훈의 꿈이 실현되는 걸 보며 민주는 자신의 삶도 재정비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위해 거절했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여름 더위 속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카페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옹호하지 마. 누군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다. 지훈은 충격받았지만 민준이 나섰다. 여긴 사랑의 공간이에요. 모두 환영합니다. 손님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그 사건 후 그들의 결속은 더 강해졌다. 언론이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가을 낙엽이 쌓이는 길. 민준과 지훈은 결혼식 비슷한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작은 파티.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민준이 맹세했다. 해치가 꽃다발을 물고 왔다. 모두가 웃었다. 겨울 눈보라 속 지훈의 부모님이 다시 왔다. 이번엔 받아들이려 애썼다. 아들아, 내 선택 존중할게.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그들을 안심시켰다. 지훈이를 지키겠습니다. 봄 꽃비가 내리는 날,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었다. 제주에 지점을 내는 계획. 함께라면 어디든.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산책길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도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산책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공원에서 해치가 앞장서고 민준과 지훈이 손을 잡고 따랐다. 이제 2년이 지났다. 민준은 34살이 되었고 지훈은 27살.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힘이었다. 민준의 안정된 성격이 지훈의 열정을 지탱했고 지훈의 자유로움이 민준을 해방시켰다. 카페는 이제 체인으로 성장했다. 서울에 2곳, 제주에 하나. 지훈은 매니저를 두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다음은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이벤트야. 민준은 지지했다. 좋아. 내가 도울게. 그들은 자선 행사를 열어 동성애 청소년들을 지원했다. 민준의 연설이 감동을 주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가족과의 화해는 완성되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지훈을 아들처럼 대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니 나도 그래. 지훈의 부모님도 카페를 방문하며 미안함을 표현했다. 늦었지만 축복할게. 그 포옹은 오랜 상처를 치유했다. 여름 바캉스. 그들은 해외로 떠났다. 태국 해변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더 가까워졌다. 여기서 결혼할까?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야. 그 여행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가을 컨퍼런스에서 지훈은 연사로 나섰다. 내 파트너 민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민준은 객석에서 눈물을 참았다. 내 사랑이 세상을 바꾸네. 겨울 홀리데이. 그들은 해치를 데리고 산책하며 소원을 빌었다. 올해도 건강하게. 새해가 밝아오자 민준은 프로포즈를 했다. 지훈아, 나와 결혼해. 지훈은 네, 라고 외쳤다. 봄 결혼식. 작은 예식장. 친구, 가족, 해치가 증인. 영원히 함께. 그들의 맹세는 바람에 실려 퍼졌다. 결혼 후 삶은 평화로웠지만 도전은 여전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고 가끔 차별적인 시선이 따랐다. 회사에서 민주는 승진했지만 가족이 있으니 라는 이유로 압박을 받았다. 난 행복해요. 그는 버텼다. 지훈의 카페도 온라인 트롤링을 겪었다. 악플 무시해.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강해졌다. 여름 캠핑. 산속에서 별을 보며 회상했다. 처음 만난 그날. 운명이었어. 지훈이 속삭였다. 민주는 그래. 목줄 찬 게 나였지. 웃었다. 가을 책출간. 지훈이 자서전을 썼다. 산책하는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주는 서문에 이 책은 우리 이야기라고 썼다. 겨울 자선 콘서트. 그들은 후원자. 무대 위 가수가 사랑의 힘을 불렀다. 눈물이 흘렀다. 봄새 프로젝트. 입양센터 협력. 고아 아이들과 개들을 연결하자. 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용기였다. 5년 후. 민주는 37살, 지훈 30살. 카페는 전국 체인. 그들은 제주에 집을 샀다. 해치의 새끼를 입양했다. 가족이 늘었네. 행복한 나날. 여름 페스티벌. LGBTQ+ 퍼레이드 참가. 깃발을 들고 행진. 자유를 외쳐. 가을 세미나. 민준 강연. 사랑의 여정은 산책 같아요. 한 걸음씩. 겨울 휴가. 가족 여행. 모두가 함께 웃었다. 봄. 새 생명. 입양한 아이가 왔다. 우리 가족 완성. 그들의 삶은 영감이었다. 10년 후. 민준 42살. 지훈 35살. 회상하며 책 2번째. 결국 자유를 얻었어. 카페는 글로벌. 그들은 멘토링. 젊은 커플에게 두려워 마라. 해치가 늙었지만 여전한 충성. 산책길에서 그들은 속삭였다. 고마워. 서로에게.
결말은 아름다웠다. 사랑은 목줄이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며 세상에 빛을 비췄다. 삶의 진짜 의미, 그것이 사랑이었다.